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사영주 소장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훤하신 거 보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뭐 이틀 사이에 열일 하시고. 그거보다 제 뇌리에 드는 생각은요. 네. 저희를 정식으로 소개한대요. 저녁 정식입니까 저희? 왜냐면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YG경제연구소 레몬리서치 요거를 네. 그 제대로 말씀을 드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정식으로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붙여서 좀 네. 길게 네. 언급을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는 소장님이 하셔야죠. 정식은 돈가스, 생선가스, 함박스텍에다가 감자 으깬 거 넣은 게 정식.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시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아, 예. 사랑이군요. 네. 아따. 그놈이 2,670 넘었어요 이제. 아 드디어 드디어. 이제 이제야.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차영주 소장님이 2,600에서는 사도 견딜 수 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느낌이 좀 좋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바닥을 잡았다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 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특별히 이놈 때문에 장이 올랐다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인즉슨 놈은 좀 많이 그러니까 저기서 네. 소중한 주식들이 반려 주식들인데 죄송합니다. 놈이라고는 안 되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 알려주시.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섹터가 예를 들어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이끌었다라기보다는 다 같이 정말 힘을 합해서 시장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힘을 바꾸려면 선봉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선봉대장 없이 다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이 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일단은 눈에 띄는 게 그 와중에 2차 전지 저는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 2차 전지 박사님. 박사님이셨어요? 좋아한 거지. 2차 정식 박사님. 반려를 한 거지. 근데 전반적인 2차 전지 흐름이 궁금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는데 또 삼성 SDI는 잘 못 갔잖아요. 이것도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하시죠. 전문가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지금 미루는 분위기입니까? 심지어 삼성 SDI는 뭐 CT에서 8월까지 얘기했다면서요. 그래요? 매도 의견 셀인 메이 5월 지났습니다. 예. 근데 2차 아직 전 5월이에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지나가요. 예. 근데 2차 전지를 보면서 저 요즘에 자꾸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1조 샀죠.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참 왜 이럴까?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강점은 비어 있어요. 수급이. 네, 그동안에 열심히 연기금이 사놨고, 그 사이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 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시가총액 그 안에 있는 뭐 좀 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또 시총 삼성전자 사기보다 약간 좀 삼성전자 사기는 좀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는데 좀 시총 2위 종목 네. 좀 해볼까? 네. 이런 게 요즘에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 또 이제 요즘 보면은 2차 전지 들어가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재 쪽이 우리 골드만삭스, 예, 뭐 암만 여기저기 들어봤어도 섹스 하는 데는 잘 없었고 그냥 골드만삭스. 예. 어. 원래 이게 원어민 호주에서는 다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골드만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는 지금 관련된 뭐 리튬이나 주요 배터리 소재들을 피크아웃 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소재 쪽이 약간 좀 힘이 빠졌어요 최근에.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피 곱하기 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가 소재 쪽이 흔들리게 해서 좀 약화된다. 그럼 가격이 좀 하락하겠죠. 그래서 큐는 여전히 변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따라서 매출 볼륨 자체가 약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 셀 메이커 입장 쪽으로는 그만큼 그동안은 다 오른 가격대에서 받아줬는데 이게 좀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한쪽인데
이거 모릅니다. 이게 이런 광물 가격들 어떻게 예측을 다 합니까? 네, 뭐 날씨도 예측 못하.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오케이.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오후에 저도 장을 좀 보다가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1조가 넘었어요? 거래소에서 순매수가 장 막판에 막판에 그랬습니다. 네, 막판에 예, 한 그러면서 3천억. 지수도 막판에 이렇게 또 동시효과에 빡. 동시효과에 예. 그래서 그러면 좀 비어 있는 자기들 포트에 좀 아직 좀 덜 채워진 LG 에너솔루션을 채웠다 칩시다. 근데 LG 에너솔루션을 보면은 뭐 작년에 아니고 금년에 했나? 언제 했었죠 이거? 올해 1월 달입니다. 원래 1월 달에 했었죠. 네, 네. 맞아. 금년 1월에 상장했을 때 이후로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처분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때 들고 있으나 지금이나 아직도 인더머니는 아니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데 또 대부분의 많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다고 LG 에너솔루션은 뭐 들고 있다 이렇지는 않다고 보면은 이것만 땡기면서 지수 올라가는데 혹시나 소외되면 또 아니면 이런 얘기는 뭐 거래소에서 그렇게 조사해서 얘기했네요. 이달에 5월이 이제 다 갔으니까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수익률이 웃돈다? 이 얼마만입니까 이게? 그죠? 네. 약간 그런 조짐도 어느 정도 또 차 소장님도 미리 또 말씀하셨잖아. 약간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저는 일단 뭐 이거 좀 이 대형주하고 LG 쪽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 우리가 이번에 톡톡이 전 덕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출 주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경기가 사이클이 돌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2020년엔 닫혀 있었고 2021년부터 경기가 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H&M 같은 경우 물동량을 감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결국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톡톡히 역할을 했고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주가들이 먼저 올라서 우리가 좀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LG화학과 LG엔솔에 대해서는 좀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차트하고 수급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도대체 얘는 실체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LG화학이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회사로 봤죠. 네.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얘네가 그 분할을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 2022년에 배터리 회사를 분할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화학회사로 남았습니다만 화학회사 밸류로도 지금 괜찮다 쳐달라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좀 외면을 했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또 LG화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첨단 소재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LG화학 내에. 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한 20% 정도 네. 많이 잡아줘야. 근데 그쪽에서 이제 2차 소재를 만들어서 LG엔솔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투자자는 그러니까 그 가치만 놓고 보면 LG화학이 원래는 화학으로 배터리를 먹여 살렸다가 배터리가 떨어 나가니까 이제 순수 화학회사지만 그 밸류도 굉장히 높게 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유수의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2차 소재 쪽으로 진출하니 그런 걸 해달라고 회사에 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를 봐야 돼요? 화학으로 봐요? 2차 소재를 봐야 돼요? 뭘로 봐줘야 될까요? 저는 도통 도대체 얘를 뭘로 봐줘야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뭘로 봐주는 거는 뭐 상관없고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잘하겠다면은 뭐 괜찮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막 회사를 어필하고는 있는데 뚜렷이 이게 뭐다? 라고 저는 인식이 안. 그러면 그 뭐 소재인가 뭐 그것만 나중에 또 분할해가 따로 또 상장하겠다 이런 것만 안 하면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거죠. 열심히 하면 좋죠.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밸류를 따져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모다. 차트하고 그 수급 놓고 보면 매력적인데 내용을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딱 바로 즉답이 안 나온 거로 봐서는 잘 모르거나 뭐 관심이 없거나 뭐 공부가 안 돼서 그런데 승희 씨가 삼성 SDI는 2차 전지주 중에 삼성 SDI는 왜 약하냐고 물었는데 왜 두 분 답을 못 하셔? 네, 혹시나 삼성 SDI를 반려주식으로 키우시는 예, 주주분들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네, 근데 내용들 그 CT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은 그겁니다. 그냥 트렌드에 안 맞는 거 하고 있지 않느냐. 예, 트렌드에 안 맞는 거? 예, not trendy. 예, 요새 이거 쓸 때마다 눈에 힘주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흔들거리죠. 예. 네, 눈 풀고 하겠습니다.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뭐 원통형 이쪽으로 원통형. 예,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쪽에 안 맞다라는 얘기 먼저 나오고 SDI는 있고. 그럼 무슨 형인데요? 각형. 각형. 예. 네. 각이 좀 음. 예. 그래. 근데 그런 것도 얘기 나왔고 또 하나가 영역을 잡아먹는 게 이제 CATL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CATL. 네. CATL이 중국. 원통형 쪽에서도 치고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CATL에 대한 진입에 대해서도 뭐 경고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은 LG에너지 솔루션 미국에만 공장 6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4개. 지금, 미국에? 네. 네. 뭐 GM, 스텔란티스 다 하는데 삼성 SDI는 이제 1개.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랑 합작하는 거 이제 1개 이번에 나왔었죠. 뭐 어디였더라고? 이제 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메이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이만큼 커질 텐데 거기서 먼저 진입해서 이제 가격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QA 효과.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제 해봐야 테슬라가 지금 다 내 거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봐야 시장 아직 뭐 5%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인데 이게 커지는데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머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는 막 준비 많이 하고 근데 물론 이게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투자를 무조건 하는 건 좋은데 네. 알짜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돈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돈이 비싸지잖아요. 예. 네, 금리도 올라가고 예. 이제 QT도 하고 그 돈이 귀해지는 시대에 이거를 투자를 막 했었을 때 막은 아니고요.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오는 부담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또 삼성 SDI가 또 알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확장에 대해서 해야 될 때인데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에 대한 이런 약간 불만 이런 네. 것도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SDI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소형이 대세입니다. 중소형 대세인데 네. 중소형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저희 뭐 태블릿, 핸드폰 이쪽으로 다 삼성 걸로 들어가죠.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계획을 약간 그러니까 축소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 저러고 있는데 PC 노트북 뭐 태블릿 이런 거 누가 삽니까 지금? 누가 사긴 사죠. 네. 사긴 사는데 그게 이제 출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된 게 아닌가. 네. 오늘 2차 전지도 눈에 띄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도 눈에 좀 띄었거든요. 이제 오늘만 잠깐 이제 훈풍이 분 건지 아니면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단기 트렌드는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가 오늘 오르다기보다는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쭉쭉 뻗어가기 시작했죠.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결국 뭐 자원에 대한 어떤 확보성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서 이게 결국 그 가스 저장 탱크가 꽉 차버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논란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아프리카 뭐 알제리라든지 이런 쪽이 공급처로 또 나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하지만 지금 이제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은 이제 다들 인식해 버렸잖아요. 각 나라들이.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당장 지금 내일부터 모두가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휘발유에다가 옥수수 섞는 거 10% 더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정유업체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기름에다 뭐 섞는 걸 못하게 하는데 이미 저 남미라 이런 데는 옥수수 많이 섞거든요. 옥수수랑 그 화석 그 석유랑 같이 섞어서 주유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10% 더 늘리는 걸로 허가 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뭐 농산물 가격도 요동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들에서 이제 자원에 대한 어떤 재편 이런 관점을 읽어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쉬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막 돌다 보니까 이제 눈에 안 돈 게 뭐지?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거는 움직일 수 있었는데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됐다고 봅니다. 신재생은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이번에 정부 시작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정책 같은 거 계획 발표할 때도 ESG 쪽을 꽤 비중 있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ESG 안 하면 해외 수출을 못 하니까. 그 해외 수출할 때 그 품목에 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그 보잖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ESG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온 부품에 대해서까지 ESG를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근데 어쨌든 대세니까 결국 기업들이 이겨내야 되는 하나의 방안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저점 찍었던 게 5월 12일이고 그러면 5월 12일 그다음부터 5월 13일 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보니 우리 코스피가 5.33, 코스닥이 7.16% 올랐네요. 이게 뭐 나스닥이 그동안에 한 6.69% 올랐으니까 그거 한데 오히려 다우나 S&P보다도 우리가 못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물론 지수 갖고 얘기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세요. 지수보다는 내 갖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보니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봤을 때는 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체감하기에 지수만큼 뭐 이렇게 회피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밀린 종목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이 큰 기조적인 흐름에서 이 장이 그러면은 지난 5월 중순까지 그거 좀 쎄했던 요새 김민수 대표 그거 얘기 잘 안 하네. 괜히 오늘부터 또 반려라는 또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한때 뻑하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하던 그런 분위기였잖아. 5월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까? 그랬어요? 저거는 제가 볼 때 정확히 이진수 소장님이 오늘을 연기는 최고. 저는 이제 저는 보지 못한 관계로 일단 네. 살짝 저도 여기서 나름 빠지겠습니다. 맥도드 연기가 좀 되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여기나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돌았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이유는 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왜 돌지 지금?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래야 이게 좀 제법 좀 가겠다 내지는 이러다 마나 싶기도 하고 판단이 좀 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그 올 상반기 간단하게 보면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갑자기 모든 생산 원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렸죠. 네. 정유가 유가가 뭐 $100 넘어섰고 인건비 올라가고 뭐 물류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막 정신이 없었죠. 대응할 시간이 없었죠.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시장에 돌아다녔죠. 뭐 75bp냐, 50bp냐, 25bp냐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두세 달은 어떤 뭐 생각이라는 걸 할 시간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막 대응 해왔는데 그나마 저는 꿋꿋하게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제기 봤을 때는 연준이 그래도 나름대로 차곡차곡 걸어왔다라는 거 한 가지. 최근에만 모습을 보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 우리가 1분기 실적 잘 나왔다라고 삼성전자, 기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불안해했었는데 슬슬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왜 불안해야 되지? 실적이 잘 나오는데? 믿을만한데? 반도체 소재 일단 살아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 저는 그런 게 퍼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매너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뭐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지만. 네. 이거 좋은데요, 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딱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지. 목이 좀 뻐근하셔서. 여기가 네, 네, 담이 네. 걸려서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약간 이러고 다닙니다. 예. 책장에 이러면 안 되죠. 예. 틱톡이니까. 네팔 가면 네팔 사람들이 안 이러고 이런 데잖아요. 모르세요? 네. 아 이게 긍정이고 이게 부정이고. 네. 옛날에 하여튼 뭐 무슨 뭐 안 좋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대요.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가지고 너 누구?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정부를 믿느냐? 뭐 이러면 이러면서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걔네가. 네팔만. 그래서 네팔은 그렇고 우리 대표님은 최영주 조선님 의견에 대해서 네팔 이러길래. 살짝 조심하죠. 잘한다 이성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르 정리 확실하다. 네. 이런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금요일도 혹시 시간 되시면 차영주 소장님에 대한 의견은 그래서 지금 일단 환율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 네, 환경이 좀 바뀌는 게,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다 달러만 보고 있다가 달러 쪽만 가다가 이제 꺾였죠. 근데 달러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긴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로화가 좀 움직였다는 거. 네. 상대적인 관점으로는 보는데, 근데 그만큼 한숨을 달러화의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또 한풀 꺾였죠. 그런 관점에서 위안화도 봉쇄
봉쇄 얘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되면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달러화의 독주가 꺾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단 나오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바라보던 여러 가지 시각들이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모았던 거 2년 안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 27%. 역대 최저죠. 네.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최저입니다. 네.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역대 최저라는 얘기는 뭐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그렇다고 이제 환율이 다시 뭐 1,200원대 무너졌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동안 팔았던 거 물밀듯이 들어올까요? 제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죠. 저는 예, 환율에 민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거 왜 돼? 저 이거 이제 선거 기간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뭐죠? 뭘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인구의 감소. 네, 저기 머스크가 출산율. 얘기했던 네, 저는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거를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저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 저희 때는 그 1597 차티스트 이거 어렵다. 그냥 차트쟁이. 아닙니다. 예.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트쟁이. 예, 차트제 버럭 소장님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반에서 몇 명이셨습니까? 내가 거의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62번에서 67번 사이였어요. 번호가. 우리가 이제 키 크면 번호가 뒤로 밀리는데. 이부제하지 않으셨어요? 3부제까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럴 정도의 미어 터졌지. 저는 이부제까지 해봤어요. 예. 저희는 저희 학교 때는 예. 22명 다니는 아니 이거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무슨 뭐 자기가 뭐나 터둥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애처럼 구는데 민증 까봅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딸 유학 간답니다. 열심히 벌어야겠다. 많이 벌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 나이입니다. 딸 유학 보낼 나이입니다. 정리가 딱 됐네요. 네. 딸이 25명 클래스에서 공부했겠구나. 그렇고. 젊게 입고 왔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버럭 소장님 때 60몇 명 때, 저희 때 50몇 명 때. 앵커님은 거의 43? 뭐 40 초반? 네,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제 애들 보니까 반에서 2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와. 이게 뭘 의미해요? 그리고 전체 학년의 클래스도 줄죠. 줄었고요. 네, 맞아요. 21반. 중학교 때 21반. 맞습니다. 8반. 8반. 그다음에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낳겠다 이런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거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이나 모든 사회적 비용들을 다 내면서 이게 이제 나중엔 저희는 돌려받을 텐데 그러면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네. 그럼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제 밑에 때들한테 좀 짐을 지우는 역할이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인구는 보통 이제 글로벌 모든 대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0.8명도 아니라면서 출생률이.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마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른 전 세계 가장 빠릅니다. 나라라고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도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다문화 가정,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는 유구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 한민족으로서 뭐 이런 얘기 이제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또 이제 뭐 대부분 싫어하죠. 왜냐하면 뭐 치안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보이는 상황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에 대한 뭐 비자를 열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제는 또 논의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예, 첫 예. 번째를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해 네, 주셨고 두 그러니까- 번째가 혹시 있나요? 아마 두 번째까지는 생각 못 해요. 그래, 그럼 소장님이 두 번째를 이어주실 수 저를 너무 있나요? 잘하시는군요. 어떻게 하셨죠? 아니 뭐 지금 말할 때는 첫 외국인이라면- 번째는 얘기하는데 보통 첫 번째로 끝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환율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환율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내부적인 요소로 환율에 대해서 움직일 때 외국인들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강세로 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죠. 원화 강세 요소가 내부적인 요소라면 원화 강세로 한 마리 잡고 두 마리는 원화 강세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 실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민수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유로화라든지 달러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1290원과 1230원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단지 외국인들의 미국의 QT라든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까지 갔다 다시 잠깐 강세 돌아서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걸어가지 않았던 6월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면 몸을 도사릴 것 같아요.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 뭐죠? 이제 QT라든지 금리 가보자는 인상이 길.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신흥국에 투자를 해서 벌려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굳이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그 이제 한쪽에서는 진공청소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굳이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벌려놓는 게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하더라도 한 달 늦어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을 보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차원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덜 들어온다. 네. 요거랑 이제 오늘 보니까 차 소장님이 또 준비하신 자료 내용이 높아진 인건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이 조금 비슷한 결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이어가 볼까요? 하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지금 보면 물론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이 예, 예. 하고자 하는 일과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 일에 대한 미스매치는 항상 발생을 하죠. 네. 근데 중요하게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높아진 인건비라는 건 네이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지금 IT 인력들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IT 인력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요. 지금 예. 또 기사들 나오는 게 김민수 대표가 한번 지난번에 꼬집은 게 있어요. 지금 네. 해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조선업종들이 어찌 됐던 밀감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숙련공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숙련공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워낙 안 좋았을 때 숙련공들이 지금 이제 거제가 그 방이 비었다라고 우리가 한 5년 전에 르포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이제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을 닫다 보니 그때 당시 일감이 안 들어오니까 숙련공들을 다 이제 그 아웃시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고령화되어 있다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올 리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그 외국인 그 숙련공들도 있는데 그들도 지금 살아있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2배 불러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종 같은 하청에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여서 최종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청업체 사람들이 용접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조선업종이 보통 호황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움직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뉴스 보고 이제 동향 보다가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부동산 업자들이 움직입니다. 네, 가서 사거든요. 빌라 이런 다세대 이런 걸 사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스마트한 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움직임이 아직 제대로 대처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런 현상도 하나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그 이제 인구 경쟁력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인력 수급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비자 줘가지고 네. 받아들였잖아요. 네. 법적으로 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하고 그러다 그들이 이제 안 나가면 이제 불법 체류 불체. 노동자가 되는 거고 네. 그건 어떤 제도는 있잖아요. 네.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또 가장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 예. 네, 이런 식으로 눈에 좀 영어 할 때마다 눈에 힘을 예. 주네. 스마트 팩토리랑 예,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진짜 와 로봇 같지도 않은 로봇 회사들이 죄송합니다 이거 그 버럭 소장님 표현인데 그게 되겠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종목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좀 더 할까요? 좀 비슷했죠?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참. 네. 가끔 써먹 참. 네. 제가 지금 다시 돌려봐도 참 흉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하실 때마다 몸이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말려. 속 시원하다고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어른이 여기 계시네요? 네. 여기 계십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테마가 안 죽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거기다 보면 또 같은 사업도 뭐 자꾸 추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업 추가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계속 거기다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 이게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방향은 맞겠구나. 하지만 그냥 딱 봐선 테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자동화 내지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 노조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네. 또 뭐 허구한 날 또 그냥 파업 이렇게 보면은 어느 세월에 이번 달도 뭐 산업 생산 마이너스 0.7%?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5월 달에 파업한 기업이 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세셨어요. 그 대략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뭐좀 다양한 업종에. 어, 다양한 업종에.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라도 좀 쓰자 하면 그것도 반대라며. 반대하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럼 웃자자는 거예요. 제 또래 이제 그 좀 일찍 장가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취직할 나이들이거든요. 네. 취직할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취직 못하다 보니까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인턴만 되는 경우는 뭐 진짜 뭐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인턴이 된 다음에 6개월, 1년, 2년 인턴 계약해가지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그 정규직 하는 걸 가장 반대하는 게 같이 여기 한 부서원이에요. 제가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정규직 3명으로 딱 해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인턴 만료되잖아요. 그럼 요 3사람이 반대해서 얘를 내보낸대요. 다시 인턴 뭘 그렇게 2년 그래야 동안 요새 사람이 2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2년 후면 다 그렇게 그 2년 후가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뭔 놈의 시나리오예요. 네. 따라할 뻔했습니다 제가. 네. 아유 그래요. 근데 은근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김민수 대표께서는 시원하게 이거 반등이 좀 시원하게 이어집니다의 톤이 아니시네. 제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나 모르겠네. 그렇죠. 네. 네. 왜 이렇게 좀 뭔가 좀 찝찝해 하시는 게 아직도 있으시네. 자, 일단 단기 랠리는 봅니다. 단기 랠리는 네, 본다. 단기 그 랠리는 보는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네. 보지만 올라가면서 대응도 잘해야 되겠다. 대응도 생각이 잘해야 들어요. 예. 되겠다. 근데 이게 앞서 소장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QT랑 이 같이 이어지는 이 현상. 예, 이거에서 과연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데이터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지난번에도 하이드 스프레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 그래도 지난주에 다행히도 확 꺾였습니다. 뭐가? 하이드 스프레드. 아 신용 스프레드? 예, 이쪽은, 그래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거 보고 조금 이제 좀 확대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단기 추세 가지고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9월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9월이 왜 중요하냐면은 생일. 이건 아니고요. 네. 아이 귀여워. 아닙니다. 예, 이제 그 전에 6월이 제 생일이에요. 먼저 하시는 거 보고해드릴게요. 예. 생일.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더블업 되고요. QT 금액 자체가 더블업 되고 60억에서 120, 그러니까 60조에서 120조 우리나라 돈으로. 네, 475억 달러가 이제 950억 달러로 네. 9월부터는 가고. 네, 예. 이제 그때가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월가에서 분위기 중에 하나가 묘한 게 지난 5월 FOMC 의사록 플러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입에서 나왔던 9월 가서 한번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이게 그 지금 얘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7월까지 50bp에서 7월 가면은 미국의 연방임금리 상단이 2%까지는 올라가죠. 기정사실이고 네. 이거는 뭐 변화가 생기면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들 2.25 그러고 나서 25에서 2.75 가나 싶었었는데 9월 가서 한번 보자 하니까 네.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싱이 지금 살짝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연말에 한 2.7원 내지는 3%까지도 갈 수 있어. QT 세게 해. 그래서 주가 빠지고 달러도 강해지고 금리도 올랐는데 살짝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돌려보는데 이 돌려보는 게 어디까지냐.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9월이다. 저는 그 정도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연준은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요건데. 공감하세요? 아니 요게 지금 뭐냐 하면은 네. 시장 일각에서는 아직도 연준 풋을 기대해. 이러다 자빠지면은 쟤들 또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할지도 몰라.
이게 시장 일각이 아직도 그런 기대가 살아있어요. 정말 철딱서리 없는 거지. 근데 그때는 김민수 정도의 고수들은 뭐라 하나 하면은 이번엔 다를걸. 말은 안 해도 쟤들 여기서 장이 기세등등하게 올라가면은 화낼걸. 제가 오늘 네. 이게 이준희 시장 읽기 하다 보니까 이 혼자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옆에 진행자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나오는 게 좀 다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비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방송 중에. 네. 지금 왜 우리 이제 겨울이 돼서 처음에 보면 이제 호수가 얼잖아요. 얼는데 가장자리가 더 단단해요. 네. 가운데 가장자리가 단단해서 여기서부터 얼어 들어간다고. 네,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래 이제 보면은 이게 얼었나 싶어서 이제 올라서 쿵쿵 발로도 한번 해보고 돌도 던져보고 하면 가장자리는 괜찮아. 그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얼음이 얇아진다. 얇아지죠. 얇아지면서 그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조심조심 가야 돼. 조심조심 가다가 혹시나 찌직 소리가 나면 바로 돌아서야 돼. 네. 안 그러면 빠져 죽는다고. 네. 그래서 이번 장은 그래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랠리 뭐 기술적 반등이든 베어마켓 랠리든 뭐 바닥 찍고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지만 이걸 갖다가 보고 바닥 찍었어. 이제는 가는 거야. 연중 벌써 마음 돌렸어. 내가 캣째 셔충이들 다 죽는다. 캣째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러면은 빠지는 거예요. 야 임마! 이래 되는 거지 아버지가. 나 나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될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이죠.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저는 그냥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바닥을 잡았다는 거 올라가는 건 별개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두드리면서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살얼음 걷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었다 캣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 갖고 툭툭툭 하다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면 이거 이제 돼야 되는데 찌직거리면 돌아서야 돼. 근데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거 한 가지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까지 얼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가운데까지 얼었으면 저는 그 장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 만약에 가운데까지 얼어서 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인식이 바닥은 찍었구나. 이제 우리가 더 고생은 없겠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올라왔구나인데 여기서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 호수 가운데까지 언 장이라면은 예.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와중에 또 못 가는 놈이 나온다고? 이제부터 못 간 놈이 이제 못 간 놈과 가는 놈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반려 주식들을 왜 자꾸 놈놈거리십니까? 못 가는 종목과 예. 가는 종목. 이 인지 차별, 그러니까 좀 원래 살려주세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번 장의 특징이 제가 기분이 좋다라는 게 일단 바닥에서 1단계는 올라갔어요. 아직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얼음이 안 얼었다 하면 내려오겠죠. 근데 만약에 얼음이 얼었다는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때는 주도주가 나오고 확실히 이제 못 가는 놈들이 못 가는 반려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 주도주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 승희 씨이 보유 반려인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주도주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새 또 테슬라가 또 흉흉한 소리가 많이 돌더만. 테슬라 관련해서 뭐 오늘 테슬라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대충 그 얼음이 깡깡 얼어서 그냥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지수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상승폭을 올릴 수 있는 장이 온다고 했을 때 뭐 우리 항상 맞고 틀리고의 어떤 부담감을 좀 떨쳐냅시다. 차 소장님 보시기에 그때는 주도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도주보다 못 가는 애들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쪽에 욕 먹는 게 좋잖아요. 가는 거 못 맞히는 것보다 못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욕 먹는 게 좋죠. 욕 먹는 게 좋죠. 저는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줬던 고도 성장을 할 거라고 봤었던 주식들, 플랫폼 관련주들, 전 그건 좀 살리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뭐해? 못하죠. 나는 뭐해? 네팔식으로는. 네팔식으로 말하면 이거.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유가가 지금 114달러입니다. 네. 소장님은 이거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가가? 아이고, 우리 뭐 금융위기 오기 전에 140불 때부터 봤는데. 그렇죠.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8년이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지금보다 풀린 돈이 절반도 안 되던 시절에 벌써 140 몇 불을 갔던 유가요. 국제 유가요. 그런다고 해서 서울에서 휘발유가 2,000원 안 했어.
아 그러네요. 예. 어제 2,000원 황당한 거야. 열받네. 그때 뭐 국제 유가 1,440불 할 때도 우리 2,000원짜리는 없었고. 그렇네요. 예. 그때 2,000원 할 무렵에 그때 지식경제부 장관, 그 최준경 장관, 정유 3사 대표들 한번 들어라 해봐라. 내가 공유회계사인데 같이 한번 까보자. 맞아요. 너가 네. 왜 그렇게 뭐 비싸게 받아야 되는지. 오늘 간헐동에 옆에 가다 보니까 2,279원. 남들 2,079원도 비싼데 그 200원 더 받는 거는 요 뭐예요? 앞에 있는 주유소는 2,400원이에요. 아이고 여의도는 한 3,000원 받지 않나? 그 의사당 앞에. 거기도 2,400원. 그거는 국회의원들 차만 가나? 뭐 그렇게 비싸 더럽게? 왜냐하면 여의도가 더럽다니요. 아니 기름값이 왜 더럽게 비싸냐고. 깜짝이야. 거기는 깡 하나? 실내 세차해주고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자기 세차 안 하게 해주고요. 기사들이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돈 쓰니까 기사들 입장에선 주유소에 세차 다 해주면 내 돈 아닌데 비싼 데 가서 넣는 거죠. 또 3,000% 빠졌는데 그래요. 지금 유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가가 쌉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만땅 치우면 15만 원 들어가요 그럼. 아니, 나 13만 원 넣어봤어 그제. 카프리 자유롭게 그때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게 왜냐면 앞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더 이상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혀 작동이 안 된 데가 지금 유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오시아 사연네. 그건 다른 문제고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커버를 못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뭐 PC 지표 뭐 지난달 살짝 꺾었다가 와 이러고 있는데 전화기 0.2 예. 피크아웃. 이거 큰일 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겨울에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유가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금 딱 그럽니다. 아람코에서도 얘기를 하죠. 원유가 없어서 지금 정제할 게 부족하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유를 끌어올리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여기다 북반구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Winter 그때 is coming. Really? 예. 그렇게 되기 적응했다 시작합니다. 싶었는데 이럴 때는 저도 참 약간 쉽지가 현타가 않습니다.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영어를 헛배웠어 내가. 이어가시죠. 네네. 정인 씨한테는 이거 참 극한 직업이야.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가끔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눈빛도 마주쳐드리고 영어는 이제 버럭 소장님한테만 쓸게요. 네. 아, 인상 예. 쓰면서.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저는 못 잡는다. 그러면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냐?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강제로. 소비를 줄여야 된다. 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소비를 줄이려면은 지금 뭐 시장에 임금 막 오르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연준에서 네. 주가 오른 거 믿고 팡팡 서는 사람들 좀 조심스럽게 만들어줘야겠네. 그래서 침체를 유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즐기긴 즐기되. 진짜 네. 핏돌이 김민수가 마침내 루비니와 김영익 교수를 제치고 닥터 둠에 오르는 저는 닥터 두. 네. 머리 두죠. 머리 두. 예. 이 정도면 닥터 둠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라고.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인구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무서운 오늘 얘기. 기조는 제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딱 전면에 나서는 순간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하면서도 열심히 따라가면서 막 틱 이거 막 하면서도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여의도 한강에 순찰하고 있다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책도 필요하구나.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근데 원래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대요. 집을 옮기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와 한강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에? 날이 좋잖아요. 날도 저녁. 좋고 와 그냥 젊은이 저희 친구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 네 그래서 와 거기 보면은 그 뭐죠 그 갈색으로 된 그 1.5리터 그 한강에 젊은이들이 제 친구들 됐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나하고 저쪽으로 요 가깝잖아. 걸어서도 갈 수 있어. 나하고 같이 탁골공원 가자고. 아 거기 가서 제가 무료 봉사해드려야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 근데 차영주 소장님 그 일본 입국 제한 폐지 이야기도 좀 하신다면서요. 이게 좀 복잡하게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이 다음 달 중순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을 관광하고 싶어도 관광 비자를 안 열어줬어요 아직까지. 네. 근데 이달 중순서부터 단체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본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개별 여행을 못 갑니다. 그럼 이제 여행사들한테 하나 요건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일본도 6월부터 일본인이 한국에 왔다가 가면 격리를 면제시켜 주는 걸로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어요. 그 법상. 근데 이거 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도 있지만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경제도 좀 맞물려서 예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돌아가는 그것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 그거랑 그거랑 상관없고 상관없다. 이건 어차피 각국이 지금 닫아놨던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하나의 중요한 경제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외교라는 건 서로 상호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열어가는 거예요. 열어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건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도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겠습니까? 관광객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면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서로 같은 거니까 이제 열어준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제주하고 양양 지역이 무사증 입국으로 지금 6월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만약에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제주도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마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 지역의 호텔과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를 2020년 3월 달에 오픈했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져버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 뭐 이런 오늘 뭐 리포트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는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게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죠. 지금 이제 외국 나갔다 와서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스스로 격리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여행사라든지 항공사들은 오히려 저는 단기 부담은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네다하고 김포공항에 지금 이제 연대는데 거기 비행기를 만약에 하루에 2편씩 띄운다 하면 100% 안 차잖아요, 사람들이. 비행기는 계속 돌아야죠. 한 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그런 상태에서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게 찰 때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죠. 그다음에 여행사들도 지금 영업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안 오면 이제 보통 여행사 예약하면 그러잖아요. 한 일주일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사람 차면 출발하고 안 차면 출발 안 합니다. 근데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럼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캔슬돼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단기적으로는 떠안게 됐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폭발합니다. 뭐가? 일본과의 교류가 폭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MZ세대 쪽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누구 보러 오는데? 제리 보러. 네. 그러면 저희 또 일본어 자막 서비스 나가나요? 아리가또. PD님들 네, 제가 단답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이마세. 거치라와. 이라샤이마세. 껌가 제리노. 저희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네. 기회만 있으면 두 분이 어떻게든지 방송 분량을 빼려고. 참. 만남 코너 하나 따로 마련할까요? 이렇게 방송 분량 빼려고. 예전엔 이렇게 같이 하다가 요즘에는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딱 컨셉. 미스터 버럭. 미스터 버럭. 예. 톰제리처럼 뭐가 딱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시 돌아와서. 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의도했던 효과였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오면서 네. 이게 쭉 거쳐가면서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일본도 약간 이제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넘어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단체 관광 허용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굿잡 CL님도 그러시네. 참전 여행사 일본 관광객 모집하는데 엄청 몰린 것 같던데요. 네. 이러시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색깔을 알기 위해서는 네. 10월달 가서 10월. 네, 10월달 가서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코로나 프리 선언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클린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과연 이제 지금처럼 일본과 비슷하게 중국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관광객들을 이렇게 받는 이게 본격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과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정신 없겠죠. 이제 명동에 요즘 보니까 외국인들이 돌아다녀요. 있어요. 많아졌어요. 명동에 생각보다 그래요? 네. 텅텅 비어 보여요. 있었는데 한참 동안. 좀 이제 외국인들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안 보였던. 영어가 되냐면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뭐라고? 외모가 좀 미국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묻겠지. 한국말 되는 한국말 되는 외국인이 묻겠지. 아닙니다. 영어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잘 가르쳐 좀 이렇게 써 있나 봐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방송하면서도 많이 이제 하시니까. 쉬워 보임. 이지보이네요, 이지보이. 네. 아, 그때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그 모 방송국 있는 데가 남산항공마을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버스 왔다 갔다 하면서 깃발 들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고 그랬는데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약간 백인 분들 계열이 서구권 딱 분들 보면 관광객 티가 나잖아요. 반바지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지. 뭐 지도 하나 들고 그런 네. 분들이 네. 한 달 전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한범님이 정답을 쓰셨네. 제리가 필리핀인 줄 알고 필리핀은 영어 되니까 물어봤겠지. 내가 필리핀 영어 씁니다. 예. 그래서 아니 바로 그 앞에다 한옥마을 어디냐? 그러면 바로 요 앞에 있는데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영어로. 돼야 히어. 예. 아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그렇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바뀐 변화인 것 같고 이제 10월달을 기점으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관광 통계 있죠. 6월달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기미는 보이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관광 통계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가 또 쭉 들어가는지. 근데 가장 지금 이게 돌발 변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유럽에 이제 우리가 8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처음에 열었을 때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데 네. 여기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코로나를 걸려버리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뭐 자비로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직도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아직도 그 상황인가? 그렇죠. 지금 만약 코로나 걸렸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저 인천의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데 딱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에 가서 치료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재수 없는 경우가 걸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형편 되시는 분부터 해서 나가시죠 뭐. 이게 이제 활성화랑 좀 그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 예?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 좀 이제 시원해 못 넘어가나? 이제 66,600원 타령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68,000원 좀 못 넘을까? 68,400원. 그 어린이날 전에 그 저항선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솔직히 여기도 55월선 꺼보셨을 거 아니야? 지금 꺼져 있네요. 딱 혹시 저기 보이시죠? 지금 저건가? 네. 네. 지금 55월선이에요 저게? 가운데 검은 거, 시커먼 거. 예. 최근 5월달에만 세 번째 바운딩 합니다. 5월달에만 세 번째 트라이다. 저 네. 55 제리의 55월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은 거래가 확 터졌습니다. 예. 아래쪽에 거래량 막대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안착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진정으로 이제 시장과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근데 삼성전자를 볼 때 요즘에 나오는 게 또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Q로 밀고 있었거든요. 물량으로. 물량으로 밀고 있어서 그나마 방어를 했는데 이제 이게 Q마저도 흔들리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2분기에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중국 봉쇄 때문에. 중국 봉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2분기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도 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력이었던 메모리 반도체부터 스마트폰부터 뭐 전자 솔직히 LG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좀 중국에서 딱 멈춰있던 공장부터 거기다가 가전 같은 경우 누가 인플레이션 시대 가전 삽니까? 그냥 일단 아유 이렇게 다 올랐는데 바꾸지 말고 한 1, 2년 더 보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2020년, 21년에 가시오도 있었죠. 그렇죠. 뭐 엄청 많이 가시오도 또 있었죠.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력이었던 가전이 조금 흔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LG전자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2분기에 나오는 거 좀 확인해야겠다는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 아닐까요? 2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확인했더니 그래 이건 뭐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내려놨습니다. 지금. 주셔야죠.
이제 그러면 평정심. 올라갈 때가 좀 된 것 같다. 저를 약간 인간 지표처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평정심. 기술적으로는 2,730, 2,830 이렇게 짚어지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도 얘기하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던 2,670이 오늘 이제 열렸으니까 네. 그러면 2,730 그다음에는 이제 100포인트 단위로 2,830 아주 세게 가면 2,930도 얘기하는데 뭐 2,830 해봐야 이게 결국 뭐냐면 작년 11월 말에 우리 집어 던졌던 그때 저점이라고 네.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뭐 6월 FOMC까지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칼렌더로 그 사이에 저 2,800 트라이 힘들어 보여요? 가능하지 않을까? 6월 달에요? FOMC 전에. FOMC 전에. 며칠 안 남았는 이 상황에 그냥 쭉 하고 달려가는. FOMC 전에 보자. FOMC 전이면 2주 지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나? 거래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틀을 쉬죠. 선거날하고. 네. 아, 거래일로는 열흘이 안 되는구나. 그 사이에 2,800원 좀 못 갈 것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같다. 네. 힘은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나스닥 13,000도 안 될까? 12,500. 딱 걸릴 자리입니다. 좀 벌써 13,000 좀 씁시다. 씁시다 좀 더 씁시다. 하루에 500포인트, 600포인트 우습게 움직이는데 요새. 아 요즘 좀 뭐, 돈 좀 말씀- 버시는데 좀 씁시다. 왜 이래? 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리가 이렇게 짜게 나오니까 기분이 영 그러지 그러니까 하네. 오늘 완전히 분위기 올라가는 장에 뭐 이렇게 초를 쳐.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분 우리가 그걸 안 그렇게 해서 말하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화를 내실 분들이 약간 말하는 대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잘 말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 좀 네. 더 썼을 때 550. 12,550? 만족하세요? 12,550? 아니, 거의 여기 약간 경매 입찰하러 오신 거 아니죠, 두 분 지금? 아니, 왜냐면 거기서 좀 치고받고 해야 될 자리 같습니다. 그냥 가서 치고받고 합시다. 선생님. 12,550? 멋이 네, 예. 그냥 하고 확인돼야 그 다음에 좀 강하게 가는 자리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좀 다지면. 네. 다지면. 근데 그때가 아마 6월 FOMC 전에. 거기가 뭔지 네. 알겠다. 거기가 그거네. 저기 우크라이나 침공해갖고 저점 찍었던 분들이고 내려오면서 그때 막 이렇게 공방이 있어갖고 매물대가 좀 있는 데구나. 12,550, 12,500 말 되네요. 소입니다. 전쟁은 장기화 되는 거가 그냥 참호전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유 전쟁. 아우 전쟁은 진짜 그거는 아우 도대체 어디 누가 올리는 어느 컨텐츠를 믿어야 될지가 참. 이따가 2부에서 안유아 교수님하고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조금 한번 뷰를 한번 여쭤볼까 싶기도 한데 참 그렇하고 그래요. 슬슬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 저기 모처럼 딱밤 한번 합시다. 딱밤 걸기. 이게 딱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그걸 주더라고. 딱밤 맞는 사람이 틀렸다고 딱밤을 맞는데 네. 그 딱밤 만전 그 다음 날부터는 딱밤 맞은 사람이 주장했던 방향으로 가면은 크게 탈이 없었어. 위메이드도 그렇고 삼바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환율로 한번 합시다. 환율이요? 환율로 해가지고 내가 6월달 달력을 보니까 네. 예? 오늘이 5월 31일 일. 화요일인데 6월 저기 우리가 14, 15 FMC고 그걸 갖다가 6월 16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이면 FMC 결과를 알고 17일 날 그 다음 날 주간 전망대인데 금요일 날 17일 날. 6월 17일까지 네. 1200원 밑으로 1200원 밑에 있다. 1200원 밑으로 한번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대표님? 다운? 1200원 한 밑으로 번 갔다. 그 머문다 차원이 아니고 한 번. 1200원 밑으로 한번 간다. 못 간다. 6월에 FMC 때까지 1200원 밑으로 한번 간다. 지금 오늘 37원 20전이요. 종가가. 간다. 1200원 밑으로 한번 간다.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한 번이라도 찍으면 장중이라도 찍으면 이기는 뭐 거고. 그렇지. 한 번에도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돈 풀어야죠. 좋아. 그러면은 네. 나는 못 간다. 그러면은 네. 두 방을 맞든지 각각 한 방을 때리셔. 오케이? 위메이드랑 똑같은 상황이 됐네요. 아니 뭐 그 굳이 예를 들자면 똑같은 상황이 됐네요. 모르는 것 같아, 저를. 뭔가 이렇게 하면서 몰아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예. 1200원 밑으로 한 번이라도 갔으면 우리가 그날 6월 17일 날 딱 저기 한 발씩 맞는 한 거고. 발씩 저기 제리한테 맞는 맞는 거고. 거고. 그러지 않고 그 위에 있었으면 1200m 안 가 있는 상태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한 방씩 때리는 거지. 저 학원 아직 안 끝났어요.
소리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준 선생님 때부터 목성 학원 아직 안 끝났어요. 환율은 약한데. 아니 그냥 제가 김우정님, 제리 대표님만 또 왕따. 사람이 너무 잘나면 이렇게 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희소식인지 이게 경탄할 노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예고를 해드리자면 저희 이제 7월부터 이제 6월부터는 인포맥스 라이브가 방영 시간도 1시간 땡겨집니다. 오전이란다. 오후 7시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 네. 2시간 채우고요. 그렇게 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이제 1부가 7시, 2부가 8시인데 8시 톰과 제리 이것도 2부 8시로 옮겨지는데 문제는 김민수 대표가 월화수목금 다 나오십니다. 희소식인지 그래서 딱밤을 맞는 겁니다. 제가. 아니요. 그래서 아직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모르는 거야, 겁니다, 모르는 거야. 대표님. 네. 그냥 저는 최민수 선생님과의 그 반대 의견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던져드린 거고요. 어르신들이 때리고 싶다는데 맞아드려야죠. 이게 좀 이게 너그러이 포용하는. 어우, 뭐 그때는 잘 때리더만. 그래서 진짜 수 변호사님도 오전 7시는 좀 그런데 하시는데 이제 여름이면 오전 7시 훤해요. 더워요. 덥기도 하고 더워. 훤하고 또 약간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하고도 겹치고 오전이 아니라 오후지 않습니까? 오후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또 그렇게 한번 가보시죠. 가보고 또 어차피 저희들 뭐 정규 방송과 더불어 또 유튜브로 또 올라가니까 또 본방을 못 하셨으면 유튜브로도 이렇게 시청하실 수 좋을 것 있고요. 같고. 네, 네, 그래요. 오늘 방송에서 이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반등장이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특히 이제 김민수 대표가 뭐 우리 차 소장님의 방송 분량 많이 갉아먹으면서까지 강조했던 게 그거네요. 뭔가 찝찝하다. 가긴 가는데 뭔가 찝찝. 깔끔하지 않은 건 맞아요. 깔끔하진 않다. 않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모두의 마음 속에 이게 대세 상승이보다는 기술적 반등이야. 아까 그 참 모처럼 나온 괜찮은 비유. 찌직 소리 나면 바로 돌아서야 된다. 얼음. 그러니까 밟다가 찌직 소리 나면 바로 돌아서야 된다. 딱 한마디만 드리면은 오늘 같은 날 다 신재생 에너지 판이었죠. 뭐 태양광 풍력 난리였었죠.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정유주가 신고가가 나나요? 이 와중에.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쪽에서 화석연료 관련된 쪽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화석 연료 쪽 네. 챙기란 얘기는 그쪽에 잘 갈 수 있다. 그쪽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계속 보셔야 된다. 네. 그럼 화석 연료를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렇습니다. 요소가 될까요? 네. 여기까지. 버피동이 정유주 샀다며. 제가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왜 버피동이 산 거는 저거죠. 옥시덴탈, 예. 덴트, 덴탈 이거는 좀 그렇고요. 옥시덴트. 악시던트. 오케이. 네, 영어 안 할 겁니다. 이제 영어 모릅니다 저는. 네. 아니 뭐 또 호주 영어라서 그럴 수가 있어. 예. 자, 1부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김민수 대표의 뷰가 달라지길 바라고 저 55일선 저 제리의 55일선을 삼성전자 주가가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럼